안녕하세요. 김지연입니다. 오늘부터 총 5편에 걸쳐서 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 편인 혼자서도 잘해요 편입니다. 깃은 얼핏 듣기로 협업도구라고 하던데?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왜 혼자서 일을 할 때도 깃이 필요한지 처음부터 차근차근 배워보도록 합시다. 듣다고 설렁설렁 듣다 보면 뒤쪽으로 가서 흐름을 놓칠 수도 있으니까 꼭 집중해서 잘 따라와 주세요. 먼저 함께 깃이 왜 필요한지, 왜 배워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가장 큰 이유는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을 하다 보면 코드가 어떻게 변해가는지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발표 자료 같은 걸 준비할 때 혹시 마지막에 가서 조금씩 조금씩 수정하면서 새로 저장을 하느라고 파일 이름이 최종, 최종 1, 최종 2, 진짜 최종, 최종 수정 이런 식으로 쌓여간 적이 있지 않으신가요? 코드야말로 발표 자료보다 더 많은 수정을 거치고 저장해 나가야 합니다. 처음에 파일을 만들고 중요한 줄들을 더 추가를 하고 다시 필요 없어진 줄들을 지우고 하는 것처럼요. 이럴 때 언제, 누가, 무엇을 어떻게 바꿨는지에 대한 히스토리를 정확히 저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깃입니다. 또 대부분의 프로젝트는 혼자서가 아닌 여럿이서 함께 일을 하게 됩니다. 문서를 같이 작성하거나 PPT를 같이 만들 때는 구글 드라이브에 구글 닥스나 구글 프레젠테이션을 쓸 수 있겠지만 코딩을 구글 닥스 위에서 하는 건 사실 손코딩과 다름이 없기 때문에 매우 매우 힘들 거예요. 자동 완성도 없고 알아서 인덴테이션을 맞춰주는 것도 없고 할 테니까요. 그래서 각자 자기가 제일 편한 환경에서 IDE 등을 활용을 하면서 코딩을 하되 동기화를 할 때만 깃을 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CS20일은 2, CS30일은 3 쓰여 있는 코드가 있으면 이 파일을 두 명 다 다운로드를 받고 왼쪽 사람은 CS101은 1을 추가하고 오른쪽 사람은 CS401은 4를 추가했다고 해봅시다. 깃을 사용하면 각자 자기가 일한 부분들을 업로드를 했을 때 이 두 내용을 모두 다 반영한 내용이 다시 저장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합쳐진 내용을 이제 다운을 받고 각자 그 자신이 맡은 다음 작업을 진행을 하면 되겠죠. 또 깃은 언제든지 이전 버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과제를 하다 보면 3시간 전에 내 코드로 돌아가고 싶거나 아니면 내가 썼던 코드 버전을 다시 보고 싶은 경우가 분명히 자주 생길 텐데 이럴 때 컨트롤 Z를 눌러서 계속해서 뒤로 가기를 눌러가면서 그 상태를 찾는 건 정말 너무 힘들겠죠? 깃을 사용하면 이 과정이 굉장히 간단해집니다. 어느 버전이든 그 버전으로 뿅 하고 돌아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교수님께서 "깃허브 레포를 다운받아라." 아니면 "너희가 한 프로젝트를 깃허브에 올려서 제출해라." 라고 하실 때 이 깃은 뭐고 깃허브는 뭔지 한번 알아볼까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깃과 깃허브는 서로 다릅니다. 깃허브에 대해 구글에 검색을 해 보면 깃의 레포지토리를 보관해 주는 리모트 저장소라고 나올 거예요. 너무 어려운 단어가 많죠? 레포지토리는 뭐고 리모트는 뭐지? 먼저 레포지토리는 프로젝트에 관련한 파일과 폴더들을 저장해 두는 저장소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한마디로 이 프로젝트와 관련한 모든 파일 뭉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리모트는 뭘까요? 쉽게 생각해서 깃이 사진이라면 깃허브는 공유 중인 구글 드라이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윤서라는 친구와 제가 사진을 공유받는 음, 공유 드라이브, 공유 구글 드라이브가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이걸 리모트 저장소인 깃허브이라고 쉽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구글 드라이브를 생각을 해보면 서로 사진을 업로드할 수도 있고 사진을 거기서 바로 확인을 할 수도 있고 다운을 받을 수도 있고 다운받은 사진을 수정해서 새로 올릴 수도 있고 심지어 그 사진을 삭제해 버릴 수도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깃허브도 깃으로 하는 그 코드에 대한 버전 관리들을 서로 쉽게 확인하고 다운받고 수정한 후에 다시 올리고 하는 그 일련의 과정들을 쉽게 도와주도록 해 줍니다. 쉽게 정리를 해 볼까요?
그러니까 기수로 하는 버전 컨트롤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보여주는 게 GitHub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GitHub 외에도 비슷한 서비스로 GitLab과 빗버켓이 있고 무엇을 이용하느냐는 자유지만 저희는 가장 흔하게 많이 쓰이는 GitHub을 가지고 실습도 커버를 할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Git을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제가 설명을 할 때, 여기 왼쪽 아래가 내 로컬, 개인 PC를 뜻하고, 어, 위에, 오른쪽 위가 바로 리모트 저장소, GitHub 같은 걸 의미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그림 그대로를 찰칵하고 이제 머릿속에 남겨서 기억을 하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보통 로컬에서 이제 리모트 저장소로 보내면 이걸 리모트 서버에 올린다라고 합니다. 리모트 서버가 위에 있잖아요. 리모트 서버에서 로컬로 다운을 받으면 이걸 내려받는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부분 잘 기억해 두고 이제 배우러 가볼까요? 오늘 강의의 목표는 Git 푸시까지 확실하게 알고 가는 것입니다. 아, 뭐야. Git 푸시까지는 나도 알지. 쉽지.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보통들 알고 있는 명령어는 빠르게 훑고 나서 뒤에서 정말 확실하게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잘 따라와 주세요. 먼저 Git 클론입니다. Git 클론은 누군가가 이미 만들어둔 레포지토리를 가져와서 함께 작업을 하고 싶을 때 이용하는 명령어인데요. 클론은 복제를 한다는 뜻이죠. 마치 복제한 돌리처럼 리모트에 올려져 있는 걸 내 로컬로 똑같이 가져오고 싶을 때 사용을 합니다. git 클론 그리고 git 리포지토리의 URL을 이렇게 뒤에 이어서 적고 엔터를 누르면 뿅 하고 리모트의 코드 뭉치들이 내 로컬로 가지고 내려와질 거예요. 단 주의를 해야 할 점은 매번 내려받고 싶을 때마다 git 클론을 하는 게 아니라 git 클론은 제일 처음 레포지토리를 다운받을 때 딱 한 번만 사용을 하고 그 이후로는 사용할 일이 없는 명령어입니다. 자, 다음은 git add입니다. 아까처럼 git 클론을 받은 상태에서 cs5015라는 코드 한 줄을 추가했다고 해봅시다. 뭐 이거 말고도 ms.py라는 명령라는 파일도 작성을 했고, 그리고 id.py라는 파일도 만들어서 코드를 작성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 나는 ms.py나 id.py 말고 cs.py 파일에 있는 cs5015라는 변경사항만 이 변경사항만 일단 다음 버전에 저장을 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 git add cs.py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git add는 어떤 변경사항을 다음 버전에 포함을 시킬지를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터미널에 이렇게 changes to be committed, modified cs.py라고 뜹니다. cs.py가 변경된 게 저장되었고 이게 커밋을 앞두고 있다는 뜻이죠. 그러면 이제 커밋이 뭔지 알아보러 가볼까요? git commit입니다. 보통은 git commit-m 그리고 commit 메시지를 뒤에 적어두는 형태인데요. 아까 마지막 상태가 이렇게 CS501은5를 add를 한 상태였죠. 이 경우에는 그냥 단순하게 한 줄을 더 더한 거니까 commit 메시지를 add line이라고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단 commit 메시지는 내가 한 행동이 뭔지 정확하게 나타나도록 작성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실제 프로젝트에서는 이런 식으로 내가 뭘 더했다, 뭘 고쳤다를 커밋 메시지만 보고도 바로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커밋 메시지는 보통의 약속된 컨벤션이 있는데요. 예시로 나온 커밋 메시지 4개, 다 add, send 이렇게 동사로 시작을 하죠. 커밋 메시지는 보통 명령어로 시작을 하고 대문자로 시작을 하며 또 마침표를 찍지 않는 것이 관례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git commit-m add line을 적고 엔터를 누르면 cs505라는 변경 사항이 다음 버전으로 뿅 하고 저장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다음 버전이 아직은 제 로컬에만 있고 리모트에는 다음 버전이 생기지 않은 상태입니다. 리모트 서버에도 내 다음 버전을 보내주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럴 때 이용하는 것이 바로 git push입니다. 지금이 아까 그냥 내 로컬에서 커밋까지 완료를 한 상태인데요. 여기서 git push를 입력을 하고 엔터를 누르면 말 그대로 내 로컬의 변경 사항이 리모트 서버로 슝 하고 푸시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건 내 코드가 전 세계로 대비를 한 상태가 되고 누구나 이 레포지토리로부터 풀을 받고 방금 제가 했듯이 add도 하고 commit도 하고 다시 푸시를 하고 다른 사람들이 또 풀 받아서 add하고 commit하고 푸시하고 이 작업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보통 여러분들이 Git이 뭔지 검색해 보면 딱 지금까지 배운 게 가장 기초적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졸업하기 전까지 누군가랑 프로젝트를 이제 협업하는 기회 없이 혼자서 깃허브에 과제 업로드하고 뭐 혼자서 히스토리를 남기는 정도라면 딱 이 add, commit, push만 써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것만 알면 충분할까요? 당연히 제 대답은 nope, 아닙니다. 이렇게 세 개의 명령어만 가지고 Git을 쓰면서 누군가와 협업을 하면 이런 일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땡땡님, 이거 왜 커밋하셨죠? 그게 거기 왜 들어갔지?" 그러면 이제 팀원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같이 협업하기 힘든 애잖아. 돌아가.' 이런 일이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시 add도 하기 전 완전 처음으로 돌아가서 제대로 정말 푸시까지 확실하게 하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일단 이 스테이터스라는 명령어가 있어요. 이 명령어는 스테이터스가 말 그대로 상태, 내 상태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내 상태를 알려주는 명령어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아까 이렇게 클론을 받은 후에 CS501은 5라는 한 줄을 더 추가했을 때 기 스테이터스를 쳐보면 우선 이렇게 맨 윗줄에 내가 어느 브랜치에 있는지가 나옵니다. 브랜치에 대한 개념은 다음 편에서 자세하게 다루겠지만 일단 지금은 내 위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후에는 방금 cs.py라는 파일을 변경을 했다고 modified cs.py라고도 쓰여 있고 또 아직 add를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commit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고도 뜹니다. No changes added to commit. 이 제일 아래쪽을 보면 아직 커밋할 수 있는 상태인 게 없다는 게 확실해지죠? 그리고 사실 기 스테이터스를 쳤을 때 나오는 메시지들을 잘 읽어보면 이 상태에서 커밋하려면 git add를 해야 하고 변경 사항들을 버리려면 git restore를 해야 한다는 등 뭘 하면 좋은지 메시지로 잘 알려줍니다. 참고를 해보면 좋겠죠? cs.py에 한 줄 추가한 거 말고 아까처럼 아예 새로운 파일 ms.py나 id.py도 코딩을 한 상태에서 기 스테이터스를 쳐보면 아까 봤듯이 cs.py는 modified라고 뜨지만 ms.py나 id.py는 기재 한 번도 add가 된 적이 없는 파일들이기 때문에 untracked 파일이라고 나옵니다. 얘네는 아직 깃에서 트래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고 얘네도 이제 깃에서 함께 트래킹을 해서 버전에 더하고 싶으면 그냥 똑같이 git add를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은 git diff입니다. 아까 코드를 수정을 했고 기 스테이터스를 통해서 파일별 상태도 확인을 했으면 정확히 내가 어떤 내용을 추가했는지 또는 삭제를 했는지 라인 바이 라인으로 확인을 하고 싶잖아요. 그럴 때 이제 git diff를 하게 되면 내가 추가한 것이 무엇인지 플러스 사인으로 나오고 내가 삭제한 줄이 있다면 마이너스 사인으로 나올 거예요. 왜 ms.py랑 id.py에도 똑같이 5줄, 5줄씩 추가했는데 플러스 사인으로 안 나오지?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diff 명령어는 트래킹 중에 있는 파일들에 대해서만 나온다는 것을 참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cs.py에서 추가한 코드 한 줄이 내가 원하는 대로 문제없이 추가되었는지 확인을 하고 그 후에 cs.py만 이제 add를 했다고 해볼게요. cs.py만 add를 한 후에 기 스테이터스를 한 번 더 쳐보게 되면 이제 cs.py가 아까는 뭐였죠? changes not staged to be committed 였는데 이제는 changes to be committed로 바뀐 상태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커밋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거죠. 그리고 나서 한 번 더 내가 바꾸려는 내용이 맞는지 git diff cached 명령어를 이용해서 확인을 합니다. 지금이야 CS501은 5라는 한 줄만 추가했기 때문에 왜 이렇게 여러 번 확인을 해야 하나 싶겠지만 일단 실제로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 수정사항이 당연히 한두 줄이 아닐 테고 예를 들면 내가 개인적으로 디버깅을 위해 넣었던 프린트문 같은 것들을 마지막에 이제 정리를 하고 다른 친구들과 공유를 하고 싶었는데 그런 것들을 실수로 포함할 수도 있고 아니면 막 주석 처리를 해 가면서 바쁘게 했던 코딩을
이제 마지막 최종 가장 잘 돌아가는 코드로만 해서 다음 버전에 포함을 하고 싶은데 수속 처리했던 것들이 뜻하지 않게 함께 포함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막기 위해서 여러 번 확인을 하는 겁니다. 터미널 창에서 플러스 마이너스로 읽는 것이 익숙하지가 않다면 VS 코드 등의 IDE를 활용해서 내가 바꾼 게 뭔지 이렇게 위에 화면처럼 확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IDE를 활용하면 좋은 것이 이렇게 왼쪽에 state changes 그리고 changes로 해서 어떤 것이 add된 파일이고 어떤 것이 아직 add가 안 된 파일인지 기 스테이터스에 대한 결과물들을 확인함과 동시에 이렇게 초록색 또는 빨간색으로 그 이전 버전과 현재 버전이 좌우로 함께 비교가 되면서 git diff 또는 git diff cached에 대한 내용도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명령어들을 하나하나 매번 쳐보지 않고도 한눈에 바로 쉽게 확인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IDE를 활용을 하면 이 과정이 조금 더 쉽다는 점 알아두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정말 확인이 다 끝나면 이제 git commit을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git 로그를 한번 확인을 합니다. git 로그라고 직접 터미널 창에 쳐보게 되면 이렇게 커밋 로그들이 나옵니다. 가장 위가 제일 최근 커밋인데요. add line 관련 커밋이 가장 최근에 됐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조금만 더 설명을 하자면 git commit 60261BA 어쩌고저쩌고 이 60261BA 이거를 커밋 해시라고 합니다. 커밋 해시는 커밋마다의 주민번호 같은 아이디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커밋마다 커밋 해시는 다 달라요. 당연히 사람마다 주민번호도 다 다른 것처럼요. 그리고 해시는 아직은 앞에 7 자리 정도면 7 자리만 가지고도 서로를 구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늘 전부를 다 알거나 이제 커밋 해시를 가지고 무언가 명령어를 칠 때 전부를 다 입력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add line은 이제 커밋 메시지인데 git 로그를 했을 때 방금 내가 한 커밋 메시지가 1 번은 오타가 없는지 2 번은 방금 내가 만든 새로운 버전의 코드를 이 커밋 메시지가 잘 요약하는지 한 번 더 확인하고 생각하면서 넘어가시면 됩니다. 이제 이렇게 최종적으로 확인이 끝났으니 정말로 모두가 다 풀 받아서 내 코드 위에서 자유롭게 작업할 수 있도록 대비를 git push로 해서 시키면 이렇게 리모트에 올라가게 되는 거죠.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 당연히 바로 add, commit, push를 하는 것보다 더 여러 번 확인하기 때문에 쉴 수가 없겠죠? 그리고 코드도 더 확실하게 알 수 있고요. 처음엔 굉장히 귀찮아 보일 수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ID들을 활용을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방법은 예를 들면 GS만 쳐도 git 스테이터스가 나오게끔 이런 것들을 내 터미널에 세팅을 해 둔다면 훨씬 더 이런 단계들이 아이디 없이 터미널만 가지고 하더라도 더 간단해지겠죠? 그리고 습관화가 되면 당연하다는 듯 이 과정들을 거쳐서 git 푸시를 하게 될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 GS를 치면 git 스테이터스가 바로 그 결과물이 나오게 하는 방법. 이런 git alias를 설정하는 방법은 git 정복하기 강의까지 가시면 그 방법들을 모두 다 알려드릴 예정이니까 뒤에 강의들도 모두 다 기대를 해 주시고요. 이제 오늘 여러분들은 이제 이 강의로 "땡땡님 이거 왜 커밋했죠?" 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게 거기 왜 들어갔지?"가 아니라 이미 여러 번 코드를 확인하면서 뭘 어떻게 바꿨는지 확실하게 알기 때문에 "아 그건 이런 이유로 포함시킨 거예요."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행복한 조모임, 행복한 협업, 그리고 행복한 프로젝트를 위해 우리 git push까지 그냥 말고 확실하게 함께해요. 네, 다음 2편 git 기초 브랜치란 편에서 또 만나요. 안녕.